안녕하십니까. 서민갑부 경매편에 나왔던 설마입니다. 최근에 그 일기 신도시에 대한 얘기가 초미의 관심사입니다. 일기 신도시에 대한 공약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공약이 후퇴하는 거냐라는 어떤 이슈가 있었고요. 실망감이 있었고요. 그 바람에 일기 신도시, 분당, 일산, 평촌 이런 곳에 매물이 증가하고 있다. 집주인들이 부글부글 끓고 있다. 일주일 만에 5천만 원이 떨어졌다. 이런 기사들이 뜨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지금 급하게 아니다 라고 진화를 하고 있는데 사람들은 거의 못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분당, 일산, 평촌 이 일대의 경매 물건 상황은 좀 어떤가 좀 살펴봤습니다. 살펴보다가 보니까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어요. 이게 소름. 제가 왜 지난 겨울에 12월 달에 찍었던 영상이 있습니다. 다가오는 시장이 침체기야, 침체기에 살아남는 방법, 이런 영상을 찍은 게 있었는데 그 영상에서 제가 호숫가 이론을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어요. 아마 이 영상 안 보신 분들은 다시 한번 보고 오세요. 오늘 하는 얘기가 더 잘 이해가 될 건데, 호숫가 이론이라는 게 뭐냐면 제가 지난 한 20년간 경매 투자하면서 나름대로 체득한 저만의 어떤 이런 이제 경험칙인데, 시장이 상승할 때는요 중심부부터 가격이 올라요. 점점 외곽으로 퍼져나갑니다. 근데 거꾸로 시장이 하락할 때는요 외곽이 먼저 얼어요. 그리고 중심부로 쪼여와. 그러니까 중심부가 가장 늦게 얼어. 이런 이론이었거든요. 저만의 어떤 이제 경험입니다. 이건 개똥 철학 같은 건데, 개똥 이론인가? 자, 어쨌거나 이번에 분당, 일산, 평촌을 살펴봤더니 소름 돋게도 그 이론에 지금 딱 맞고 있습니다. 일산을 한번 볼게요. 일산. 자, 이게 이제 일산에 나와 있는 경매 물건의 분포도인데요. 일산의 중심부라고 할 수 있는 마두역이나 주염역, 백석역, 대화역까지 이 3호선 라인, 일산의 중심부라고 할 수 있는 쪽은요 경매 물건이 지금 안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주변으로 물건들이 분포하고 있어요. 평촌도 마찬가지입니다. 평촌의 중심이라고 할 수 있는 평촌역과 범계역 그 일대, 평안동, 범계동, 부흥동, 부림동, 우리가 흔히 말하는 평촌이에요. 거기는 아직 경매 물건이 없어. 근데 그 주변으로 호계동, 뱅그르르 호계동과 내선동, 여기 노광식이긴 한데요. 내선동, 관양동 쪽에, 그다음에 이제 안양, 구시가지 쪽으로 경매 물건들이 이렇게 나와 있더라. 신기했습니다. 그리고 분당을 보니까 분당은 아직 마땅한 경매 물건이 없어요. 말하자면 분당은 나머지 일기 신도시들 중에서 더 잘 버티는 거야. 분당 같은 경우는 그 주변, 광주나 용인 쪽에 물건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지금 하고 싶은 얘기는 이제 그 중에 일산을 먼저 볼게요. 일산의 외곽 지역에 있는 경매 물건들을 좀 훑어보면서 현재 시세도 파악해보고 권리 분석도 좀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풍동에 있는 물건. 사건 번호 21타경에 6559번 사건, 풍동 숲속마을 2단지 두산 위브 아파트입니다. 권리 분석은 볼 거 없습니다. 소유자 점유 끝. 현재 시세의 추이를 보아하니 작년 21년도에 고점을 찍었고요. 그리고 이제 올해 들어와서 거래가 없거나 거래가 있으면 가격이 1억 이상 떨어져 있거나 그렇게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감정가 6억 2천에서 한 번 떨어져서 4억 3천인데 4억 3천이면 지난 시세 그래프로 봤을 때 아직은 불안해요. 서울도 그렇고 동탄도 그렇고 이번에 일산도 말씀을 드릴 때 코로나 이전 가격을 항상 말을 합니다. 코로나 시국에 경제를 살리려고 돈을 태웠어. 돈을 태우다란 말이 어디다가 이렇게 올려 태운다 이런 말도 되지만 불에 태웠다 이런 말도 됩니다. 그래가지고 상승 기류를 일으켜서 그걸로 집값을 떠받친 겁니다. 근데 이제 그게 끝났어. 더 이상 돈을 안 태워. 게다가 이제 돈을 다시 회수하려고 이자율까지 막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값이, 자산 가치가 하락하고 있는데 그게 어디까지 하락할 것이냐. 지금 제 생각에는요. 코로나가 2020년 1월부터 창궐 했잖아요. 바로 2020년 코로나가 창궐하기 직전 가격까지 떨어지지 않겠느냐 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모든 물건들을 볼 때 코로나 이전 가격을 항상 염두에 두고 그걸 바탕에 깔고 물건을 분석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산에 있는 숲속마을 아파트도요. 코로나 이전에 4억 이하였었어요. 어떻게 보면 3억대 중반 이하인데 그래도 잘 봐줘서 그냥 4억이라고 보자고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4억 3천이면 비싼 거야. 더 떨어뜨려야 돼. 한 번 더 떨어뜨리면 그 다음 3억입니다. 3억으로 왔을 때 입찰을 가자 이런 얘기인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기준가가 안 잡혀요. 거래가 없어요. 도대체 얼마로 잡아야 돼요? 라고 많이들 우리 실전팀 멤버들께서 많이들 이제 궁금해 하십니다. 기준가를 잡을 때 그냥 코로나 이전 가격 2020년 1월 또는 19년 하반기 20년 상반기까지 가격만 보세요. 그 이상 그 이후에 돈의 힘으로 오른 가격은 보시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계속 앞으로 계속 같은 얘기를 반복할 겁니다. 아마 이 사건도요. 지금 상계동 물건이 왜 제가 5억까지 떨어뜨려야 된다고 했는데 보니까 결과가 다 6억에 낮춰받아갔잖아요. 얘도 아마 그럴 겁니다. 지금 얘도 9월 6일 날 4억 3천에 낮춰받아갈 수도 있어요. 우리는 그런 거 신경 쓰지 마세요. 동요하지 마. 우리는 아직 그 가격이 아니야. 우리는 더 떨어질 거라고 예상하는 겁니다.
자, 1번에서 지금 2번으로 갔습니다. 자, 사건 번호 21타경의 68,246번 사건, 중산동 일산 센트럴 아이파크입니다. 경매가 두 개가 떴습니다. 강제 경매가. 이제 전 소유자가 사망하시면서 상속이 됩니다. 상속이 돼가지고 일면 이제 배우자와 자녀한테 분리가 돼요. 근데 이게 경매가 넘어가면서 배우자 지분 7분의 3이 경매에 들어오고요. 다시 자녀 지분 7분의 4가 경매에 들어온 거야. 그러니 이게 두 개가 따로따로 경매가 들어오긴 했는데 법원에서 이거를 이제 병합했습니다. 병합하면서 그냥 이거는 전체 사건이다 라고 본 거예요. 그래서 이건 겉보기엔 복잡해 보이는데 아주 단순한 그냥 일반적인 사건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지금 점유자가 있는데 이 점유자는 현재 그 7분의 3 소유자. 그래서 권리상 아무런 문제가 없다. 자, 이제 가격을 좀 판단해 보자면 이게 현재 감정가 8억 얼마입니까? 감정가 8억 7천에서 유찰이 돼가지고 지금 6억 900까지 왔습니다. 거의 606억이야. 여기에 지난 시세를 보니까 코로나 이전에 6억에 있었네요. 6억에 있다가 이게 팍팍팍 치고 올라가가지고 코로나 시국에 8억 2, 3천까지 갔어요. 그리고 최근에 지금 거래가 7억까지 내려왔습니다. 툭툭 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6억이면 입찰 가능성에 들어오긴 했는데 이 그래프를 보면서 어떻게 해석하시면 되냐면요. 자, 이거 내가 그래프 해석하는 거 보여드릴게요. 이게 이제 18년도 분양한 물건이야. 그러니까 일산에서는 비교적 신축입니다. 원래 일산 분당같이 일기신도시가 93년, 94년, 95년 이렇게 분양을 했어요. 그러니까 거의 이제 30년 차야. 그러니까 이번에 일기신도시를 재건축하니만 이런 말도 나온 겁니다. 근데 얘는 지금 이제 그 이후에 지은 18년도 물건이라 이제 뭐 5년, 6년밖에 안 됐잖아요. 아직 짱짱해. 자, 근데 이제 얘가 코로나 이전까지는요, 그냥 5억에서 맴돌고 있었어요. 5억. 그러다가 이제 코로나 시국에 돈이 확 풀리니까 6억에서 한동안 공방이 있어. 그러니까 6억에서 거래가 쭈루룩 있습니다. 이때 이 6억이라는 거래가 어떤 양상이냐면요. 사람들이 돈 싸들고 막 사러 들어와. 사러 들어와가지고 매물 나오는 거를 다 걷어내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5억 후반대에 있던 거 싹 걷어내고 6억에 있는 거를 촥촥촥 걷어내니까 그다음부터는 갑자기 이게 7억, 8억으로 탁탁 뛴 겁니다. 이런 상황이에요. 그러다가 이제 작년 하반기에 8억에서 또 거래가 막 일어납니다. 이건 어떤 상황이냐면요. 이제 터는 사람들입니다. 터는 사람들. 아까는 매수 세력이 들어온 거고요. 이제는 터는 세력이 물건을 털기 시작해. 물건을 다 내놨는데 매수자가 붙을 때마다 탁탁탁탁 팔린 겁니다. 그리고 더 이상 이제 매수자가 안 붙어. 매수자가 안 붙으니까 가격이 내려가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가격이 오를 때는요. 지난번 가격을 밟고 올라갑니다. 가격이 떨어질 때는요. 지난번 가격을 딛고 내려와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딱 이런 식이야. 그래서 이게 더 떨어질 가능성이 있어 보이기 때문에 6억이 제가 보기엔 1차 저항선이긴 한데 근데 지금 이제 한번 유찰된 가격이 6억이란 말이에요. 8월 31일 날. 저 같으면 이거 그냥 한번 패스하겠습니다. 왠지 좀 불안해. 새 아파트라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버틸만은 한데 그래도 저 같으면 그냥 패스하고 한 번 더 떨어지기를 기다리겠다. 근데 혹시 일산 쪽에서 실수요자 입장에서 살고 싶다. 대단지의 신축형 아파트에서 그냥 나는 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6억 정도에 들어가서 6억에 낙찰받아가지고 들어가 사는 거는 생각해 볼 만합니다. 자, 네 번째 중산 코오롱. 자, 사건 번호 21타경의 66,721 사건. 이 사건은 재매가 사건입니다. 대항력이 있다고 돼 있어. 무시무시하죠? 지난번에 결과를 봤더니 미납했네요. 감정가 2억 4천에서 유찰돼가지고 1억 1,700일 때 1억 4,700에 들어오신 분이 미납했네요. 그럼 보증금 1,170만 원 날렸습니다. 우리가 기초반 때 기초반 첫날 또는 둘째 날인가요? 무조건 강조하는 거 선순위 임차인. 그중에 배당 요구가 없는 즉 보증금 미상이죠. 보증금 미상인 선순위 임차인은 어떻게 하라고요? 쳐다도 보지 말자. 무조건 패스입니다. 이건 그냥 패스야. 공부할 필요도 없어요. 이런 물건을 자꾸 왜 고민을 해? 이거는 앞으로 입찰을 하면 안 되는 물건입니다. 이거 얼마인지 어떻게 알아요? 이건 이해관계는 아니면 못 들어옵니다. 자, 이제 탄현마을로 갑니다. 탄현동. 사건 번호 21타경에 6958번 탄현동 탄현마을 10단지 동문아파트입니다. 감정가 3억 5,500에서 한 번 변경되고 유찰이죠. 2억 4,800 떠 있습니다. 자, 이 사건은 권리 분석을 해보면 선순위 임차인이고요. 보증금이 1억 5,500에다가 2차 확정 해서 2억 2천을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이게 이 임차인이 어떻게 된 거냐면요. 임차인이 14년에 들어와 1억 5,500에 그리고 2년 후에 6,500을 올려요. 그래서 토탈 2억 2천이 돼요. 그러고 나서 다시 3년 후에 근저당이 들어온 거야. 이 근저당이 말씀드린 권리야. 그럼 이 임차인의 보증금 1차 확정과 2차 확정은 둘 다 선순입니다. 2억 2천이 선순이야. 보니까 배당 요구 했죠. 혹시나 낙찰가가 2억 2천보다 낮아지면 그건 인수야.
근데 2억 2천 이상 되면 배당받고 이사 나가는 거죠. 큰 문제는 없는 건데 현재 이 물건의 가격이 이제 문제입니다. 다른 물건들은요, 작년 하반기 이후로 가격이 꺾였잖아. 밑으로 꺾였잖아. 근데 얘는요, 작년 하반기에 꺾이지가 않고 올해 들어와서 또 치고 올라갔어. 이제 아예 가격까지 표시해놨습니다. 올해 4월달, 5월달에 아니 3억 정도 하던 애들이 갑자기 3억 2천, 3천, 5천으로 착착착착 치고 올라갑니다. 이유가 뭘까 생각해봤는데 일기 신도시 정비사업에 대한 공약 때문에 이런 게 아닐까. 그 공약 때문에 우르르 간 데가 좀 있거든요. 여기가 좀 그런 게 아니었을까. 또 가격이 싸잖아. 3억대밖에 안 돼. 여기가 또 90년대 아파트잖아요. 그러니까 30년 차야 이제. 그런 여러 가지 기대감이 딱 맞았던 게 아닐까 싶어요. 이거 어떡하냐. 여기 들어간 사람들 이거. 하여간 알아서 하시겠죠. 현재 이 사건을 보면요. 역시 그래요. 똑같아. 2006년에 폭등을 했습니다. 이렇게 1억 한 2, 3천에 있던 애들이 2억 4, 5천까지 올라갔다가 서브프라임 이후에 다시 1억 한 6, 7천으로 떨어집니다. 그러다가 16년에 다시 또 올라가요. 빚내서 집 사라 이럴 때. 그러다가 또 떨어져. 그리고 코로나 이후에 촥 치고 올라간 겁니다. 얘는 지금 지켜봐야 될 건데요. 이런 게가 좀 위험한 데니까 웬만하면 들어가지 마시고. 여기 좀 위험합니다. 들어가지 마시고요. 지켜보세요. 1차 저항선이 있고 제가 보기엔 2차 저항선이 있습니다. 만약에 1차 저항선에서 버티면 거기서 갈 것 같은데 거기를 나는 1차 저항선이 뚫릴 것 같아요. 느낌상. 이거 뚫리면 그 다음은 우리는 2차로 봐야 돼. 2차 저항선. 여기서 얘의 가격을 잡아야 돼요. 현재 3억 5천 당연히 유찰됐죠. 2억 4천. 2억 4천이면 딱 1차 저항선이에요. 요거는 좀 패스하자. 그리고 요 실거래가 데이터를 좀 봐야 됩니다. 이거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일기 신도시 정비 사업이 맛이 갔기 때문에 이거는 모를 일이다. 다음에 6번 물건 갑니다. 밖은 탄현마을 바로 위에 있습니다. 자, 탄현동의 일산 임광진흥 사건 번호 21타경에 72,580번 사건이고요. 감정가 6억에서 한 번 유찰돼가지고 지금 4억 2천. 자, 얘는 권리부터 볼 거 없습니다. 소유자 점유 끝이고요. 얘도요, 지금 보세요. 가격이 그냥 쭉 떨어졌다가 또 쭉 올랐다가 지금 또 쭉 떨어지고 있어요. 아까 좀 전에 봤던 탄현 아파트랑 너무 달라. 5억에서 막 있다가 갑자기 5억을 뚫고 내려오더니 4억 9천, 4억 8천, 갑자기 4억? 자, 이거 거래된 지가 얼마 안 됐습니다. 일주일밖에 안 됐어. 그래서 실제로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4억에 찍힌 게 있다. 이거 지금 무너지는 징조 아니냐라는 느낌입니다. 이거 얘는 특히나 외곽에 있는 거고요. 신도시 지을 때 같이 지은 것도 아니고 따로 지은 거고. 게다가 이게 지금 또 46평 큰 평형대입니다. 아까 얘기했죠. 큰 평형대에서 잘 휘둘린다고요. 취약하다고요. 취약해서 얘는 지금 밑으로 뚝 떨어지는 분위기고요. 4억 이하까지 내려올 수도 있다. 이거 감정가 6억 믿지 마시고 4억 2천도 불안하니까 한 번 더 떨어뜨려서 2억 9천 일대 한 3억 정도에 그냥 이래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미 실거래가에서 벌써 무너지는 게 보이고 있습니다. 뭐 권리사가 문제 없는 거니까 시세만 잘 파악하시면 되겠고요. 자, 이제 7번. 여기서 이제 일산을 쭉 지나서 가자동 갑니다. 자, 가자마을 5단지 벽산아파트. 사건 번호 21타경에 7289번 사건. 권리 분석은 볼 거 없습니다. 후순위 임차인이고요. 1억 6천. 근저당이야 말소죠. 근저당 2010년, 임차인은 12년. 1억 6천 후순위. 끝. 권리는 끝이야. 권리 분석은 끝. 이제 볼 거 없고요. 현재 이 사건도 역시 한때 2006년에 폭등을 했다가 4억까지 가. 4억. 와. 그게 다시 반토막 2억까지 왔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이렇게 거래가 또 살짝 올랐다가 또 내렸다가 지금 또 쭉. 여기는 동네가 어떤 느낌입니까? 이 가자마을이라는 데가 단지가 한 6, 7개 있잖아요. 초등학교, 중학교 같이 있고요. 초중고가 같이 모여 있고. 그러니까 여기서만 모여 살 수 있는 동네야. 그러니까 요거만 가지고 움직이기 때문에 시세가 변동이 큽니다. 여기도요. 그래서 마치 나홀로 아파트는 아니지만 나홀로 단지의 느낌. 그래서 이게 올랐다 떨어졌던 기억이 있기 때문에 얘도 올랐지만 또 떨어질 수 있다. 그래서 결론은 이겁니다. 얘도 한 번 유찰된 게 3억 2,900이에요. 요거 기다려서 2억 3천까지 다시 한번 3억 이하로 그때 입찰을 가면 된다. 지금 현재 3억 2천도 꽤 싸 보이긴 하지만 불안합니다. 여기는 1차 저항선 느낌도 안 나요. 여기 요 동네만의 분위기상 기다려야 됩니다. 다 돌았어. 이렇게 뺑을 돌아서 7번까지 왔고요. 8번 대화동 대화마을 킨텍스 옆에 있어요. 사건 번호 21타경에 71,846번 사건 대화마을 7단지 양우 내안의 아파트 감정가 6억 600에서 한 번 유찰돼 가지고요. 지금 현재 4억 2,400인데 역시 또 유찰돼야 될 것 같은데 문제는 이제 앞에서 봤던 4번 사건 중산마을 2단지 코오롱 아파트처럼 보증금 이상 선순위 임차인입니다. 볼 거 없죠? 패스야. 다행히 여기 지금 낙찰받고 미납한 사람은 없네요. 다행이네요. 이거 여러분들 패스하세요. 끝! 만약에 내가 굳이 가격을 본다면요. 얘 지금 가격 미끄러지고 있습니다. 브랜드 아파트가 아니잖아. 그러다 보니까 더 많이 미끄러질 거고요. 지금 벌써 코로나 이전 가격
코로나 이전 가격에 벌써 근접하는 가격이 나왔습니다. 조심해야 되겠다. 여러분들이 혹시나 분당이나 일산이나 평촌에 진입하고 싶었다. 이번 기회가 진입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거다. 그리고 지금만이 아니라 앞으로 계속 올 거다는 얘기입니다. 올해, 내년, 내후년까지 계속 기회가 올 거니까 일단 오늘 일산 쪽 물건 봤고요. 다음에 제가 이제 아까 평촌 물건 있잖아요. 그거랑 분당 거랑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다음 영상에서 봬요. 이만 안녕.